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까? 저는 오늘 연어장이랑 사시미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 건데요. 마트에서 파는 farmfish거든요. 안티바이오틱 안 쓴 연어를 한번 골라봤어요. 보통 이거를 와일드피쉬를 사게 되면 분명히 기생충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마켓에서 산 생선이어도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 대충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가시가 있으면 사시미나 이런 거 먹을 때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위가 생길 거예요. 이런 색깔이 있는. 이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문제는 없긴 한데 나중에 손질하실 때 제거해 주셔야 비린내 같은 게 좀 더 적거든요. 손질할 때 이거는 봐줄게요. 연어장 같은 걸 만들 때는 보통 연어 부위에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장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하잖아요. 지방이 많은 부분을 또 숙성하다 보면 굉장히 느끼해져요. 국물 속에서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파트 쓸 때는 절대 뱃살 주위는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꼬리 주위로 해서 한번 연어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뱃살 같은 경우는 얇은 쪽이 보통 뱃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꼬들꼬들 해가지고 이거의 맛이 있긴 한데 확실히 느끼해요.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쪽 뱃살까지 다 없애줘야 하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한 이 정도 연어장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숙성하더라도 대충 결대로 한 번 정도는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이쪽 가시가 있던 이 부위가 이쪽 부위랑 근육이 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점을 똑같이 한번 이렇게 스르륵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그 근육 단면이 나눠지거든요. 이러면 사시미나 이런 거 먹으실 때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모든 연어는 맨 처음에는 소금으로 숙성을 해주셔야 돼요. 숙성을 안 해주시면 비린내가 엄청 나거든요. 천일염 이렇게 굵은 소금을 써주셔야 확실히 더 맛이 살거든요. 거의 짤 수도 있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많이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헹궈낼 거거든요. 삼투압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지방이나 육질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꼭 소금은 숙성하시고요. 이 정도 얇기면 한 30분이면 되거든요. 얇다면 30분이면 충분하고 만약 두껍다면 거의 45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서 30분 숙성해 줄게요. 자, 이제 꼬리 부분도 어느 정도 숙성을 해줄 건데요. 이게 연어장을 만들면 많은 부분들이 숙성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간장에 넣으시는데 그러면 연어 지방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장으로 숙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결대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무슨 생선은 어떤 식으로 잘라야 돼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어 같은 생선은 워낙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쪽으로 자르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입 사이즈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잘라주시고요. 다음 연어나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을 자르실 때 굳이 사시미 칼은 쓰실 필요 없긴 하신데 사시미 칼을 쓰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왔다 갔다 칼을 이렇게 막 락킹 한다 그러죠. 그러면 보통 살이 다 뭉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방지하시도록 한 번에 썰어 주신 게 더 좋아요. 연어 같은 생선은. 아, 제가 아까 말한 걸 제거를 안 했네요. 이런 거 보실 때 꼭 한번 제거해 주세요. 이거 제거 안 하면 나중에 그 연어장 같은 거 만드실 때 비린내가 좀 더 날 수도 있어요. 자, 연어 방금 썰어준 걸요 간장으로 숙성을 해줄 거거든요. 거의 연어장이랑 비슷한 소스대로 살짝 숙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합쳤을 때 맛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되니까. 이제 양조간장 같은 경우를 연어가 3분의 1 그것보다도 좀 더 적게 잠길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 만큼의 물, 미림을 어느 정도 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썬 건데도 불구하고 벌써 기름이 좀씩 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간장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연어가 아무리 신선하든 뭐가 됐던 연어를 한번 이렇게 칼을 대면 거기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거나 비린내 같은 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확실히 연어장이나 장을 만드실 때 비린내가 확실히 덜 나요. 그러면 이거는 또 랩에다가 싸서 30분 정도 숙성해 줄게요.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보면 연어장 소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장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만의 스타일이지 꼭 이렇게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맛의 공식은 간단해요. 염분기가 있냐, 당분기가 있냐, 신맛이 있느냐, 그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데 제가 접시를 두 개 나눴어요. 접시를 두 개 나눈 이유가 이쪽은 꼭 필요하세요. 한식이나 일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파, 마늘, 양파거든요. 장을 만들 거니까 다시마가 있긴 한데 다시마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맛에 보통 플레이버 레이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레이어링을 계속 주고 싶다면 이제 단맛 같은 경우도 그냥 심플하게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배, 또 신맛을 어느 정도 내고 싶다 그러면 식초보다는 또 레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또 신기하게 통후추가 엄청 잘 어울려요. 통후추 같은 걸 넣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다음 이게 어느 정도의 소스로 만들 거니까 월계수잎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또 향도 어느 정도 살고요. 다음 청양고추가 있는 이유는 연어장이 매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양고추만의 그 맛이 있어요. 알싸하면서 단맛? 이제 혼합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양조간장이거든요. 300ml 간장, 150ml, 그리고 250물, 한 80g의 설탕이거든요. 설탕도 사실 이런 연어장 같은 거를 만드실 때는 백설탕 쓰는 게 더 좋으세요. 근데 제가 집에 백설탕이 없어서 이번에는 흑설탕을 쓰긴 하는데 솔직히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랑 그렇게 맛 차이는 없고요. 이 모든 재료를 넣어주시고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는 좀 더 신기한 맛을 더 내주고 싶다 이러면 이 참치 진국이나 뭐 그 참치 액젓, 다음 뭐 와이피쉬 소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 테이블 스푼 넣어줄게요. 자, 이거를 다 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돼요. 다음 물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단계에 넣어주시지 않아 주셔도 돼요. 채소에서도 어느 정도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음식이든 살짝 짠 게 나요. 그러면 살짝 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배합으로 한번 끓여 보신 다음 그런 다음 끓고 식은 후에 한번 맛을 보세요. 양파랑 파는 껍질이랑 이 뿌리에서 굉장히 단맛과 농축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나 장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꼭 뿌리랑 껍질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넣어 주실 거면 열심히 빡빡 잘 닦으셔야겠죠. 찬물로. 이거는 어차피 소스 내줄 거니까 그냥 뭐 사설기든 뭐 어떻게 썰어 주시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정도만 자르시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스를 내실 거면 꼬다리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신 후에 그냥 간단히 크러쉬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뭐 칼로 쓰고 싶지 않으시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어느 정도 마늘 진액이 나와서 그 소스 같은 거 만들어 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굳이 뭐 다진 마늘 안 쓰셔도 돼요. 다진 마늘 같은 경우는 그 마늘을 같이 먹고 싶다 그럴 때 써주시는 게 좋죠. 양파도 이렇게 양파 껍질까지 쓰잖아요. 너무 자그마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나중에 이거 걸러낼 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크게 썰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 봅니다. 다시마가 있는데 다시마가 이렇게 흰색 이런 가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빡빡 닦아내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빡빡 닦으시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서양 배든 우리나라 배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 배에서 나오는 맛이 중요한 거니까. 다음 배 같은 경우는 반 개 정도만 써줘도 되거든요.
한 3분의 1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는 여기 꼬다리 같은 경우는 농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거해 주시고, 다음 반 잘라주고, 진저도요, 이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껍질에서 웬만한 맛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써주시는 게 확실히 맞아요. 좀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시다 그럼 그냥 잘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진저 놔두시는 게 좋고요. 다음 고추 같은 경우는 반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보통이면 여기서 끝나겠죠. 블루토치가 있으시면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레몬 같은 경우는 살짝 토치해 주시는 게 나중에 맛을 낼 때 확실히 그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파도 살짝 조금만, 그렇게 많이 해주실 필요 없고요. 톨칭 해주시면 파만의 그 맛이 또 살아나거든요. 톨칭 하실 때 이게 풀 토칭이잖아요.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살짝 불 온도를 낮게 해주셔서 천천히 익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파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파, 레몬 같은 경우는 한번 짜주시고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레몬 한 개를 잘랐지만 이 정도 소스를 만드실 거면 레몬은 반 개만 쑤셔주시면 돼요. 지금 기름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30분만 해주셔도 충분히 웬만한 비린내는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간장이랑 이거를 다 버리고 한번 찬물로 씻어준 다음 조금씩 한번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물기를 빼줄게요. 물기를 쫙 다 빼주셨으면요, 연어장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전 양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파를 한번 얇게 썰어서 얘와 같이 넣어줄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 자를 이용해서 연어장을 넣어줄 건데 이거를 한번 뜨거운 물로 세니타이즈 해줄게요. 자, 이대로 한 30초만 해주셔도 되는데 좀 냅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스를 세 가지 방법을 택하죠. 1번 냉장고에 식힌다, 2번 냉동고에 식힌다, 3번 그냥 방 온도에서 천천히 식힌다. 자,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첫 번째, 냉장고에 넣을 경우 뜨거운 그 보일링 템퍼처까지 갔던 스프를 만약 냉장고에 넣어주면, 냉장고는 원래 습기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정도에 끓는 그런 스프를 넣어준다면 안이 습기가 너무 가득 차게 돼서 거기 있던 재료 다 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경우를 거기다가 어제 사놓으셨으면 5일 정도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눅눅해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뜨거운 것은 냉장고에 절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냉동고는 더 심각해요. 냉동고 정말 넣으시면 안 돼요. 냉동고에다 넣으실 경우 이 습기들이 주변에 있는 냉동되어 있던 모든 걸 다 녹이고, 한번 얼린 걸 녹였다가 또 얼리면 일어나는 그 눈꽃 현상을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식재료들도 엄청 빨리 상하기 시작해요. 냉동고에다 습기를 많이 줘버리면 냉장고든 냉동고든 둘 다 과부하가 생겨서 냉장고를 그렇게 오래 쓰실 수 없으세요. 일반 가정이라면 절대 하시지 마세요. 세 번째, 룸템퍼처에다 놓는다. 방 온도에다 놓으면 이 소스 자체가 정확히 푸드 덴저 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템퍼처 덴저 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0도까지 있을 때까지는 소스는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룸템퍼처가 되고 그 오래된 시간을 만약 냅두게 된다면 소스도 상하게 돼요. 왜냐면 소스에다가 양파랑 파랑 다 상할 수 있는 재료를 넣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스도 빨리 상하게 돼요. 물론 염분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소스보다는 천천히 상할 거예요. 하지만 굳이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좋은 방법이, 원래는 지금 이 소스를 지금은 워낙 뜨거워서 냅두겠지만 이 소스 같은 경우를 조그마한 팥에다 옮기신 다음 거기 아래다가 얼음을 깔아두세요. 그러면 소스가 확 빨리빨리 식겠죠. 그런 농도 조절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래 레스토랑에서는 아이스 로드라고 얼음 막대기 같은 경우인데 그냥 안에 얼음이 들어있지만 바깥에는 플라스틱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스틸 코팅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거를 넣고 휘저어 주시면 정말 빨리 식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저처럼 뭐 북미에 살아서 지금 겨울이다. 그럼 밖에다 놔둬도 되겠죠? 그럼 빨리 식을 거예요. 엄청 빨리 식을 거예요. 양파를 미리 아래다 깔아 놓으신 다음 연어를 다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살짝 캐나다나 북미 쪽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 스파이시 마요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스파이시 마요가 솔직히 정말 쉬운 소스예요. 필요한 거는 딱 이거 두 개예요. 시라차랑 마요. 그다음 1:1 비율이거든요. 저희가 캐나다에 있기도 하고 스파이시 마요랑 그냥 시라차만 넣어주면 살짝 그 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는 맛을 메이플 시럽을 좀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1소스로 넣어서 좀 더 그 바베큐스러운 그런 맛도 좀 넣어줄 거예요. 시라차 딱 3번 넣을게요. 그리고 마요도 3번. 어린아이가 있거나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마요 좀 더 비율 늘려주셔도 돼요. 굳이 이 비율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메이플 시럽을 한 반 스푼 또는 한 스푼 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 스푼 다, 뭐 단 거 싫어하시는 분은 뭐 한 반 스푼 정도? 그 정도로 하신 다음 계속 섞어주면 돼요. 이 정도면 됐고요. 1소스를 서빙하기 바로 직전에 넣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의미로 한번 위에다가 뿌려볼게요. 스파이시 마요 소스 만들었고요. 이번 새로운 소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소스를 생각해 봤는데요. 연어랑 크림치즈랑 엄청 잘 어울리시는 거 아시죠? 베이글이나 뭐 락스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거는 윕 크림치즈인데 그냥 크림치즈 써주셔도 돼요. 이제 크림치즈 거의 크게 한 스푼에 한 2스푼 넣어줄게요. 어차피 같이 먹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홀스 레디쉬예요. 홀스 레디쉬가 서양의 와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살짝 알싸하고 매콤한 향이 있으니까 느끼함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딱 한 스푼 넣을게요. 메이플 시럽은 이번엔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이번엔 3번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아몬드가 있잖아요. 이 아몬드가 식감을 한 번 더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섞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 몇 개 넣으시고 그냥 크러쉬 해주세요. 그 정도면 돼요. 더 뭐 많이 하실 것도 없고. 네, 이거를 저는 10알 정도 해줄 거예요. 이게 5알이었거든요. 그래서 10알 정도 해줘야 10알보다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연어랑 같이 살짝 카나페 형식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지금 비주얼이 딱 그렇게 살진 않지만 여기 위에다가 아몬드를 하나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단 맛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독특한 맛일 테니까 한번 꼭 드셔보세요. 초고추장 소스는 솔직히 딱 3개만 있으면 돼요. 고추장, 설탕,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식초가 있어야겠죠. 그 3개만 있으면 원래 괜찮은데 저는 그냥 초고추장 소스보다 좀 독특한 소스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게 화이트 발사믹 비네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화이트 발사믹 비네거가 보통 살짝 사과 맛이랑 그린 프루트 그런 향이 많이 나거든요. 고추장 한 스푼, 설탕도 정확히는 아마 고추장이 지금 한 2스푼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크게 펐으니까. 식초. 자,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넣어줄 건데 농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이다나 또는 진저레이를 넣어줄 거예요.
천천히 고추장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녹이는 동안 여기에서 참기름이 좀 들어가주면 더 맛있거든요. 참기름은 한 반 스푼. 여기에 원래 깨소금이 들어가요. 깨소금이 들어가도 정말 맛있고, 저는 또 매콤하고 그 알싸한 향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마늘을 이제 좀 다져서 넣어줄 거거든요. 2알 정도만 다져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늘을 만약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많이 다져주시고, 마늘도 뭐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많이 다져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섞어줄게요. 초고추장은 이 정도로 끝입니다. 좀 이따 연어랑 같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 3개 다 했고, 자, 연어가 잘 숙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보다 확실히 색깔이 좀 더 진해지신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 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 물이 지방이랑 연어에서 나온 비린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냄새 자체도 살짝 굉장히 강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꼭 제거해 주셔야 돼서 이거를 깨끗하게 찬물로 씻어 줄게요. 물로 한번 씻어 주셨으면 물기를 키친타올 같은 거 이용해 주셔서 꼭 한번 물기를 없애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아까 숙성한 3피스가 나왔거든요. 이 조그만한 피스는 다시마에 이거는 미림을 넣어준 거거든요. 다시마랑 미림이랑 같이 더 숙성을 해서 한 내일쯤 24시간 숙성해가지고 한번 이건 변화를 볼게요. 그리고 이 2피스는 소스 만든 거와 함께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